오늘은 이제 만육공의 그 휘에서 이 양자, 이 양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 이거를 그 만육공이 어릴 때 스스로 지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완전 사적인 거기 때문에 뭐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만육공이 아주 중요한 고문은 이 금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금감록이 판본이 여러 개가 있고 판본마다 그 내용이 달라요. 약간씩 큰 줄거리는 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이 뭔지 그 판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를 골라서 비교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시조의 팔세손이고 비조의 증손, 비조 최선능의 증손이에요. 그리고 1351년 충주왕 3년에 태어나서 1424년 세종 6년에 돌아가셨고, 문충공계를 대표하는 조상인데 믿을만한 문헌이 거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있는 문헌들도 그 위서로 의심되는 하자들이 많아요. 전주채시 만육공 묘지 하는 글인데, 이 글은 그 1762년에 간행된 이모보의 문헌록으로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한 노파가 다가와서 말을 하기를,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동쪽 이웃마을에 사는 호장댁에다가 맡겨서 키우라, 이렇게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이 태어나자 노파가 꿈속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런 이유에서 이름을 짓기를 키울 양자 양이라고 했다. 나이 8세에 이르러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하더니 호장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지금 호장집에서 그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위탁되어 있는 그 호장한테 묻기를, 저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호장이 대답하기를 너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니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고, 글자에다가 변을 더하여 양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양이 이제 이게 앞에 삼수변을 붙이잖아요. 이 삼수변이 붙으면 이게 내 이름 양, 그런데 뜻이 이거 물이 컬컬 넘쳐 흐른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만육공 이름에 대한 전설인데, 8세가 넘어서 이제 이 기를장자로 된 이름에다가 삼수변을 붙여서 스스로 이제 내 이름 양자로 바꿨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지금 내용의 그 흐름에서 볼 때는 영웅시하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딱히 이걸 뭐 아니다 하기도 그렇죠. 이게 뭐 아니냐 그렇냐 하는 거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쪽 마을 호장집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이 호장이란 말이 뭐냐면 신라 호족을 격화시킨 이름이에요. 원래 신라 호족들이 뭐 당대등이니 성준이 장군이니 뭐 막 이렇게 지남대로 막 그 이름을 쓰면서 그 행세를 하니까 고려 성종이 전체 그 호족들의 이름을 호장, 뭐 사호 이렇게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향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배를 하기는 하되
자기의 그 영지를 지배하기는 하되 위에 그 지방관의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향리로 만들면서 이름도 뭐 당대등, 장군, 뭐 성주 하는 걸 전부 호장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장집이라는 것은 신라 호족 가문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전주 동쪽이라면 지금의 소양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전주 소양면 쪽에 전해오는 호족이 문성공개 전주채씨예요. 그래서 혹시 만육공이 문성공개 전주채씨 가문에서 성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문성공의 딸하고 혼인했으니까 당연히 가서 처가살이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했을 텐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 처가 쪽으로 다시 가서 그 이탁해서 자랐는가 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전혀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요걸 놓고 볼 때 전주에서 동쪽이라면은 지금의 완주군 소양면 일대고 그 일대가 문성공개의 그 당시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금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문충공개 전주채씨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하자면 가보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이 만육군 가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헌인데 내용이 약간 다른 판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서로 의심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타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헌도 이걸 비교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참 난감한 일인데 금감록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판본 3개를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육유고라고 이제 만육공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금감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가지고 있는 금감록이에요.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감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발행 순서가 이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자꾸 요리로 바뀌고 또 여기서 이리로 바뀌어 변천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감록은 만육유고에 수록된 게 가장 이른데 제가 볼 때 한 19세기 초 이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모디파이가 된 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고 또 이게 약간 모디파이 된 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렇게 있는데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 금감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묘비문에도 있고 족보에도 있어요. 근데 묘비문에 있는 거는 그게 위서이기 때문에 언제 적은 건지를 모르겠죠. 그런데 그 묘비문이 수록된 이모보 1762년 간행된 이모보 거기에도 이 얘기가 을추각게 적혀 있어요. 을추각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금감록 만육유고에 수록된 금감록 이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뭔가 자료로 정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만육유고에 수록된 금감록이 가장 이른 것 같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금감록이 있었고 그거를 만육유고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이야기가 수록된 문헌이 1762년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3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용유고에 수록된 거에서는 태조 광헌대왕이 하사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감록은 태조 광헌대왕이 하사한 거다 이게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게 없어요. 뒤에부터는 이걸 뗀 거죠. 왜냐, 저기에 문제가, 저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는 부덕하게 그 왕위에 올랐다. 여기는 뭐 입승대성, 그래 입승대성이라고 하면 크게 성취했다는 얘기는 임금이 된 얘기죠. 내가 부덕한 몸으로 임금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 전체를 태조 광헌대왕이 1인칭으로 말하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금감록은 여기 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조지, 그러니까 전조랑 고려죠. 고려 때 뭐 어쩌고 있었는데 그 말이 없고, 문각대지학 이 말이 안 되죠. 앞이 잘려 나갔잖아요. 여기 가면 잘렸어요. 이걸 보면은 만용유고본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조지 신 막불경념 뭐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은 전조 보문각 대지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부터 보자까지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 글자 크기로 비춰보면 2페이지가 빠졌다. 다시 말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학에 소장된 금감록은 첫 페이지 말고 2페이지에서 2페이지, 3페이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